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관여도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 방식을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시도를 좀 해보려고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소비자 관여도라는 것은 모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관여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여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관여에 대한 개념은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그래서 소비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관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개인이 됐던 어떤 작은 집단이 됐던 이 관여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일단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관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심도 관여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관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여도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또는 관심도를 얘기한다. 상대적 개념이지만 보통 고관여, 저관여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이 제품이 어떤 관여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고관여냐 저관여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슈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을 보면 그러니까 정보 처리 모델이겠죠. 관여도라는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으로 가죠. 관여도에 따라서 노출, 접촉 같은 경우가 뭘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지 그리고 이해 과정 이게 우리가 이제 지각 과정에서 살펴볼 때 이런 처리 자체 이 관여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내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의 기억 과정, 지각 과정에 다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됩니다. 그 관여인으로 개인적 요인 부분과 상품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요인 그 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느냐 그게 이제 지속적 관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 요인은 바로 지속적
관여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요인에서는 이제 고관여냐 저관여냐라고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상품이냐,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이냐,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위험을 가지고 이게 신체 시간 손실 위험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신체적 위험이라는 건 약을 복용했을 때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게 신체적 위험이고요. 사회적 위험은 뭐 제재를 쓴다. 우리 외산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이제 적 위험은 보수적인 사람에게 물 빠진 청바지 그런 것들 어떤 그 물 빠진 청바지나 뭐 이렇게 막 요새 청바지 막 뜯어진 거 입고 다니는 것들은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위험은 뭐 사람의 소음에 해당되는 거죠. 성능 위험, 중고차 살 때 이게 별 문제 없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성능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성능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 손실 위험, 위험은 그래서 지각된 위험이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않지만 이 상황적 관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만 발생되는 관여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필요해 자기 지속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한다라고 여러 제품을 구입해야 될 경우가 바로 상황적 관여라고 보면 됩니다. 음악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는 음악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할 경우에 주기 위해 구매로 그 상황 자체를 하는 거죠. 이제 상황 요인이다. 라고 활성화되는 그런 수단 목적 사슬에서 목적 단계의 기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험 관여 수준이라는 것,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 목적과 성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적 관여도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죠? 선물,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 돼요. 일단 우리는 또 먼저 파악, 이런 한, 그게 제, 그래서 그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이나 활동들에 일단 관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 그 마케팅 활동과 관여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는 그 소비자들의 목적과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대상들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여도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에서 보내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특정 광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 또 특정 지역에서 이벤트나 뭐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특별히 가고 싶어하는 매장에 간다는 것 또한 그런 마케팅 활동하고도 관련되겠죠. 취향에 맞는 음식점과 같은 곳에 가는 것도 다 그런 마케팅 활동에 대한 관여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품과 상표, 그리고 이런 마케팅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활동과 관여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소비자와 관여도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 개개인들에 관련된 관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특별한 활동 또는 특정한 행동에 관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활동 또는 특정한 어떤 행동,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의 관여도라고 볼 수 있죠. 뭐 정적 활동에 관심이 많다, 잘 움직이기 싫어한다 그러면 뭐 바느질, 뭐 그림 그리기, TV 시청, 뭐 독서, 주로 집안에서 하는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고요. 동적 활동에 관여가 되어 있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운동, 그죠? 스포츠, 액티브한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골프나 스키, 테니스, 축구, 뭐 조깅, 이런 활동적인 행위에 관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여도라는 것은 그 소비자의 생활성의 중요성과 그 소비자의 가치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지각한다.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여도라는 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가 바로 그러한 측면이에요. 소비자가 상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되어 있느냐, 관여도가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소비자 그 자체 자신에 대한 관여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매 결정하는데 어떤 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여도와 소비자 행동 유형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 유형이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관여, 저관여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눕니다. 근데 이제 상표 간 차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을 다르게 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광고 대행사 처음 입사했을 때 어떤 그 교육용 그 책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관여도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광고 마케팅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든 이 관여도에 대한 부분이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관여도와 관련된 모델들에 대해서 해외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모델 해갖고 몇 가지 모델들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상표 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고관여이면서 상표 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품 상표에 대한 신념 그리고 평가하고 행동을 하죠. 근데 저관여이면서 상표 간의 큰 차이가 나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 행동이 나타나죠. 보통 이미 저관여기 때문에 그냥 뭐 일상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거죠. 근데 고관여이면서 작아요. 그러면 이제 부조화가 당연하겠죠.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관여이면서 그냥 내 관심, 그냥 관심대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여도와 소비자 행동 유형에 따라서 어떠냐 하는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그 소비자 자체가 달라지고 구매 결정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그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수립하고 실행을 해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그 고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여인 경우에는 그리 어떻고 저관여인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을 놓은 것이 보시면 됩니다. 정보 탐색 같은 경우는 고관여일 경우에 능동적인 정보 탐색을 해요. 저관여는 제한적인 탐색을 합니다. 인지적 반응은 과 일치하는 저항 수용이에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보 처리 과정은 고관여의 경우는 효과의 위계에 따라서 를 하고요. 불규칙성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장기적인 변화에 저항을. 보통 자기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저관여인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뭐 쉽게 변화가 있어요. 노출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고관여는 상표 선호도에 있어서는 충성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표, 내가 계속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내가 살 다른 거 사도 전혀 그 다음에 고관여의 경우는 인지부조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구매한 제품이 다르다면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고관여는 인지부조화 사는 제품이 설사 뭐 그냥 다음에 안 사면 되지. 사회적 모방의 기반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거인물, 뭐 집단이 있다면 사회적 모방 기반으로도 이용될 경우는 특별히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결정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관여 제품의 이제 차별적인 광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냐 저관여 제품이냐 마케팅 전략도 있고 저관여일 때 광고 전략 보다는 시시콜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카피, 중요 메시지 되어야 그리고 이제 수용자가 여유가 있다. 그만큼 크게 그렇게 보죠. 저관여니까. 그 광고 예산은 오히려 빈번한 반복 광고, 노출 빈도로 되고 또 짧은 메시지. 자가 그냥 하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뭐 자꾸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더 제품과 차별화된 그런 저관여 같은 광고 전략을 펼쳐야 돼. 따르는 마케팅 미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P 전략을 얘기합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해서 이 4P 얘기하는 거예요. 4P 전략이 가격, 판매처 때 분명히 다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문제 또는 위험의 극소화 중심.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같은 부분을 최소한 광고 전략을 펼쳐야 되고요. 제품에 통한 제품 우위 요소를 고관여와 저관여의 상황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게 저관여고 이게 저관여고
지금 보니까 제가 단지 그냥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저관이에요. 이게 고관이고 여러분들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포지셔닝에서 문제나 위험 그런 위험을 광고 전략을 펼치면 고관여 상황에 있는 경우는 효익의 극대화, 제품에 대한 혜택, 제품 우위 요소 이런 것들을 제고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관여 가치를 올려주는데 초점 전략을 펼쳐야 되고요. 파이얼 보게 만드는 거죠. 반복 사용.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그 지하철 입구에서 막 제품 시제품 같은 것들을 샘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가격 할인을 한다든가 샘플 배포하는 거죠. 고관여 상황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 사회적 명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정인들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멤버십 놓고 완전히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있고요. 저관여 상황에 있는 제품 유통은 뭐 유통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많은 지역에 이제 점포 매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슈퍼마켓 가면 탈전을 벌였어요. 근데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매장 내에 있는 뭐 대형 마트에 있는 매대에서 얻다가 놓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기네가 지련하는 대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고관여는 매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시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유통도 이제 고급 매장, 그래서 명품 매장, 그래서 이제 고관여 상황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관여하고 고관여가 지금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이 표를 해온 내용을 그대로 썼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저관여하고 고관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FCB 그리드라고 하는 게 바로 풋 앤 콘 앤 벨, 풋, 콧 앤 벨이라고 그래서 행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FCB 그 광고 대행사에서 이런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FCB 그리드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 기능, 자방에서 우리 소비자의 구매 시에 생각하는 거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성 감성 그리고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방구와 우방구의 그 뇌의 역할도 다르잖아요. 이성적인 경우가 바로 사고와 관련되어 있고 감성적인 경우는 feel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고관여, 저관여에 따라서 관여도가 높은 이성적이지
감성적이면서 관여도가 낮은 제품, 이렇게 구분해서 제품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향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지게 되는 데는 바로 관여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통적인 그 접근 방식에서는 전략들이 이제 개발되고 나서 전략을 바로 이 FCB 그리드라는 모델을 거쳐서 분류가 달라지면서 그 분류에 따라서 실행이 그런 단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인 부분, 그리고 제품 특징에 대해서 특히 이 고관여인 경우, 그 다음에 이모셔널 하는 부분은 퍼스널리티, 센스, 필링, 이런 것 중요한. CB 전에 구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FCB 그리드에 적용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동일한 카메라를 하더라도 그 나라별로 그리드 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고관여인 반면에 어디는 좀 그런 정도가 낮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호주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고관여 제품 해당되는 위치에 있고, 뭐 일본 같은 거지고요. 이렇게 그래도 같은 그래서 이 그 그리드에서의 그 네 가지 분면에서의 소비자 행동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성적이면서 고관여일 때 정보지향적이고 이성적 구매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계획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느낌 같은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성적이면서 고관여인 경우는 감각적 느끼고 계획 두의 저관여인 경우 습관적인 구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플랜 투 필입니다. 그냥 생각했으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괜찮네. 저관여 적이면서 적적이고 충동관 구매다. 이거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구매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feel, do, plan이 여기서 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성적이냐 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4분면 4개 분면에 따라서 분면을 구분해 놓고 정말 여기서는 정보 지향 소비자들의 행동이 시시콜콜이 알아보고 이성적으로 정말
단계를 거의 다 꼼꼼하게 거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경우에는 그냥 자기의 어떤 감각 지향, 물론 고관여기 때문에 감각적인 구매는 들이 느낌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나 무슨 뭐 반지나 귀걸이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감성적인. 근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또 신중한 구매가 일어나죠. 단순히 그냥 자기의 감각만 가지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런 자기의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관여인 경우엔 사실은 뭐 이성적이거나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죠? 이성적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습관적인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이면 그래도 저관여지만 내 어떤 자아 이미지에 충족할 수 있는 자아 만족적인 구매 행동을 보이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충동적인 구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성적인 구매 같은 경우 습관 구매가 일어납니다. 필드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매 의사결정 과정 자체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이냐 감성적이냐, 그리고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주요 제품에 대한 60가지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이게 지각도에 따라 미국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면 또 되겠죠. 물론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관여도가 높은 쪽에 해당되고 여기에 당연히 관여도가 높을.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세탁기 건조기, 그 다음에 뭐 전기 면도기, 뭐 스테레오, 소형 분할유, 뭐 두통, 소형 스마도 이런 고관여 제품의 패밀리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관여도는 높지만 그래도 좀 감성적인 거, 그죠? 감성적인 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고가 손목시계, 스포츠카, 머리 염색, 향수, 뭐 근데 원두커피가 이런 예전에 감성적인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데 아마 최근에는 커피에 대한 관여도가 많이 소비자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마 이 위치에 있을지 아니면 이에 가 있을지 최근에 좀 달라지게 들어요. 그 다음에 청바지, 일반 레스토랑 이런 경우가 이제 감성적이면서 관여도가 높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는 이성적인 제품, 뭐 선텐 로션, 식용유, 바르는 모기약, 액체, 샴푸, 면도, 타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여도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하게 되는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감성적이면서 관여도가 낮은, 이건 뭐 일반 그대로 정말 대부분 어떻게 보면 뭐 가볍게 맥주, 담배, 손목시계, 액체 세수 비누, 뭐 청량 음료, 스낵 이런 것들이죠. 뭐 그냥
바로바로 구입하고 고민하지 않고 구입하는 그런 감성적이면서 관여도가 낮은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성적이냐 적이냐를 저거냐를 구분해서 어떤 위치에 그 제품이 놓여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파악해내야겠죠. 물론 이 관여도라는 걸 단순히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판단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할 때 관련 문항들을 다 만들어서 놓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관여 수준을 보이는지, 정말 이성적으로 아니면 감성적으로 관여도는 높은지 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만 정말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그에 따르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난 뒤에 광고 전략이 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출발은 이 소비자의 관여도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관여도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배운 소비자 관여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개념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생각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배워야 될 내용들도 이 관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